떠듭니다. 나 이번에 투자해서 20% 수익 봤어. 더블 됐어. 50% 수익을 먹었거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손해를 본 사람 떠드는 거 보셨어요? 절대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교육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성공한 경우 최선의 투자가 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6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의 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통 서민들 1억 정도의 교육비가 한 명의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그 1억 정도의 돈 평균 평생 소득의 적어도 20%에 가까운 정도의 큰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자녀 교육비로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과한 교육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 말씀드리죠. 자금의 배분입니다. 이 자금의 배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녀 교육 자금은요, 주택을 마련한 이후에 바로 오는 과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제가 라이프 사이클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얘기가 이렇습니다. 25세에서 30세 정도 사이에 우리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서부터 짧게는 7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집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고요. 요렇게 40세 정도가 되면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말은 주택을 마련하고요. 주택을 마련하고 끝나기도 전에 바로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가냐? 55세 정도가 되어야 자녀 교육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불과 5년 정도의 경제활동 기간밖에 남지 않는데 전체 30년 활동 기간 동안 15년이라는 기간을 자녀 교육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돈을 요구하는 거죠. 순서적으로는 주택 마련 이후의 자녀 교육. 또 하나 특징은 초등학교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요. 중학교 들어가면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대학 때 가면 더 많이 가고 이렇게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교육비를 두 자녀가 거의 2, 3년 터울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금의 배분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사실입니다. 자, 적절한 상품들 활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죠. 왜? 우리 아이가 학용품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것 교육비가 바로 들어갑니다. 학원비 들어가고 그렇지만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한테 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3년 이후의 문제니까 3년 이후의 돈도 필요하고요. 대학 가는 문제는 또 6, 7년 이후의 문제이니까 시간이 더 걸린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결국 중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이 같이 믹싱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돈, 조금 이후의 돈, 그 한참 이후의 돈. 굉장히 15년 기간이라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상품? 이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1년 내에 필요한 상품, 3년, 5년에 필요한 상품, 7년, 10년, 20년의 상품을 모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먼저 고민하셔야 될 문제는 이게 내가 대학 자금만 마련하면 되는구나.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년 이후에 쓸 돈만 마련하면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3년 이후에 바로 돈을 달랠 수도 있고요.
6년 이후에 돈을 달랠 수도 있고요. 실제로 10년 이후에 돈을 달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자녀 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 위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많이 대학생들이 활용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회에 나올 때 제로의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등에 업고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이 넉넉해서 모두에게 다 교육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고 그 이후부터는 분명히 돈이 필요한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학생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중학교 때부터 벌써 수학여행을 갈 때 해외로 가는 사람, 국내로 가는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면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극복해야 되는 것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은 적절하게 필요한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자금을 마련할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케이스 보셨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시하려고 애쓰던 부부가 어찌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부의 갈등, 집도 놓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의 사기도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최선의 투자를 위해서 최악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금의 배분은 점점 돈이 증가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집 한 채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보수를, 많은 연봉을 법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실제로 부러울 정도의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을 들어가서 20살도 안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33살, 34살 정도가 되어야 그나마 병원의 과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월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14, 15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걸 지원하는 부모입니다. 그 정도의 돈을 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돈을 쓰는 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자금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품은요, 글쎄, 생각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특별히 이게 자녀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례식 펀드. 반드시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 펀드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경제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펀드의 유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초등학생인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금까지는 적어도 3년, 5년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펀드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명목으로 한 달에 적은 돈이라도 펀드를 통해서 교육비를 마련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교육도 되고요. 금융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하나,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7년 이상 꼭 묶으셔야만 되는 돈이 있습니다. 7년 정도면 생각하시기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분명히 대학 갈 자금을 마련할 때 이 장기주택 마련 펀드 저축 이런 상품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5년 정도의 자금과 7년 이상의 자금들이 같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 자금의 특징입니다. 그냥 한 상품에 몰입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자금의 배분에서 말하는 점점 증가하는 자금의 규모를 생각해서
금융 상품들도 활용을 하신다면 보험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뭐 어린이 부유엘 그래가지고 대학 갈 자금들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그냥 교육과 교육비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제를 놓고 고민을 하신다면 방법은 많이 있죠. 특별히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면, 먼저 미리 준비한다면 적은 돈 가지고도 교육비에 상당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모자란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학업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쭉 관련된 문제들, 이 이후에는 결혼, 집, 자녀 교육,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은퇴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해결돼야 될 과제의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이미 집이 해결되신 분들은 은퇴가 찌그러들겠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자녀 교육과 교육 자금이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좀 더 다른 폭넓은 고민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금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첫 단추를 이미 끼워버리면 우리 사회에서, 강남에서 또는 서울에서 자녀 교육비 때문에 한 달 생활비의 50% 이상이 들어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수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받던 교육 멈추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집의 현실이, 그 아이가 성공해서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데,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 딸을 보내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이게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과 주택자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무 어려운 현실인 거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풀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좋은 해결 방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엉클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